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 40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새해 첫 방송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는 건강하게 보내시고 복도 아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뭐 청마의 해가 가고 청양의 해가 돌아왔는데 뭐 양고기가 몸에 좋으니까 많이들 좀 섭취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제 그 2014년 마지막 방송, 아쉽게도 이제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방송은 들었습니다. 방송은 살짝 들었는데 뭐 자리를 비우니까 아주 그냥 제가 양고기가 된 느낌이에요. 아주 그냥, 몸에 좋죠. 예, 아주 양갈비 뜯듯이 그냥 자근자근 씹어댔는데. 자, 어쨌든 그 지난주에 제가 없는 동안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해줬던 우리 소준일 캐스터, 소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옆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좋았나요? 진행하는데? 뭐 빈자리가 참 그립더군요. 잘 오셨어요. 이거 손 치우고요. 왜 손을 잡고 그러죠? 야, 사람이 일주일만 이렇게 달라지네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아주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첫 부분을 듣는데 아주 그냥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아주 그냥 이 진행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토커. 이 청취자분들도 어떤 그 해외에 계신 어떤 그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또 언젠가 마이클 조던 등등 해서 해외 스포츠에 대해서도 어떤 그 주제를 다루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어떤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 저희 게시판에 댓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우리 박병욱 PD가 저 무늬만 PD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할 테니까 널리 좀 전파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방송에 이어서 새해 첫 방송까지 함께하는 우리 최근에 CBS 노컷뉴스의 스타 기자로 떠오르고 있는 오해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해원입니다. 오 기자. 네. 어떻게 요즘에 좀 바쁩니까? 어떻습니까? 요새요? 네. 네. 뭐 아시안컵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이제 축구 담당이다 보니까 또 월드컵 다음으로 또 뭐 어떻게 보면 월드컵 못지않은 큰 대회라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녹음 중에 또 낯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해원 기자가 이제 마이크가 좀 떨어져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음향으로 캐치하시고 또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한번. 그랬나요? 예. 누구 마이크였나요? 또 오해원 기자 마이크였죠. 저는 목소리가 좀 커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왜냐면 마이크가 또 너무 가까이 놓고 하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하이톤의 목소리가 너무 재진다 뭐 이런 말씀하실까봐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뭐 가수분들처럼 이렇게 턱 밑에다 딱 대고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 기자. 나름 청취자분들 배려한 건데. 오 기자 주의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좀 방송물을 먹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티를 못 벗어나는. 아닙니다. 좀 미숙한 부분이 있네요. 아직도 저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요. 한참 갈 길이 천리입니다. 천리. 알겠습니다. 요즘 그 방송에서 활약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통편집 됐어요. 통으로? 용감한 기자들. 통편집 됐어요. 방송이 안 나가면 어떻게 출연료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제가 출연료 정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출연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담당 작가님이 계신데 작가님이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기자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 잘려요. 그 말인즉슨 저도 잘린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얘기.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오 기자 한번 우리 스타 기자로 한번 발돋움 하려고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싹이 채 자라기도 전에 잘릴 위기에 놓이면 어떡합니까, 오 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 첫 방송인데 이 첫 방송의 주제 우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어제죠. 이제 우리가 이 녹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 날
호주 어디였나요? 시드니였나요? 네, 시드니. 시드니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 아시안컵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아시안컵이 1월 9일 개막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5일도 채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안컵 우리가 무려 55년 만에 이 우승을 노리는 이 아시아 축구의 맹주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만 떠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기자? 그쵸, 뭐 어떤 거예요? 아시안컵이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를 가리는 대회인데 우리나라가 1956년 1회 대회, 그다음에 1960년 2회 대회까지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55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60년 대회가 서울 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안방에서 열린 그렇죠.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좀 보면 홈 어드밴티지가 홈 있었다. 어드밴티지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맹주라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다시 우승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축구인들의 염원인데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가 이제 슈틸리케 감독하고 이제 55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저 손아운서 네. 어떻게 어제 경기 봤습니까? 어저께 경기를 아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고 제가 그때 이동 중이라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진 못했는데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경기 내용이 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면서 사실 제 댓글 같은 거를 잘 안 읽거든요. 그 야구 중계나 축구 중계할 때도 그 워낙 거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읽는데 한번 쭉 내려보니까 역시나 전반전에는 좀 욕설로 도배가 된 내용이었다가 후반전에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뭐 이정엽 선수를 비롯해서 도대체 어디 있다가 뭐 이정엽 선수가 나왔냐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좀 급변하는 그런 여론이 있더군요. 자, 알겠습니다. 손아운서 뭐 어제 어디 갔었습니까? 어제 누나 집에 잠깐 놀러 갔었어요. 누나 집? 예. 아는 누나입니까? 저희 친누나입니다. 친누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또 아는 누나예요. 아는 누나 한 명 있지 않았나요? 누구요? 그때 뭐 지인인데 예. 나이 좀 연상의 예. 지인을 만나러 간다. 같이 공연 봤던 그 누나요? 공연까지 봤습니까? 그 누님은 이제 같이 방송을 하시는 누님이고요. 방송을 하는 누님? 예. 누나 어디서 아니고 방송하는 누님 이러면 좀 나이 차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한 살 많습니다. 한 살 누나한테 한 살 누님 많은데 이러나요? 누님이 말 트는 거 아닙니까? 말 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트죠. 예. 욕도 알겠습니다. 하고 다 하죠. 방송이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그 심상치 않은 사이가 아닌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평범한 사이입니다. 그 누나라는 분도 예. 어떻게 뭐 아나운서입니까? 저희 누나는 같이 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 아나운서고 그 누나는 굉장히 잘 나가요. 예, 누구야?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명 왜요? 깔 수 있습니까? 까죠. 왜 네, 볼까요? 누굽니까? 김정은 아나운서라고. 김정은 아나운서? 예. 누구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이름을 얘기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 내심 KBSN 출신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최희 그쪽, 공서영 그 뭐 선배님들요. 그러니까 그쪽 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워낙에 위대하신 분들이라서 예. 뭐 아니 어떻게 김정은 이름만 자체로도 위대하지는 않습니까? 이름도 어떻게 보면 사면대장이죠. 어떻게 보면 저 남북 북측에서 정상회담 굉장히 못할 것 위대한, 없다. 최위대한 분인데 김정은 아나운서 이것도 요즘 김정은 최고죠. 아나운서 들으시고 또 기분 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 틈을 타서 한번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소개를 좀 받으면 어디에 출연하셨던 분인가요? 뭐 한경 와우 TV라든지 뭐 이데일리라든지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스포츠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제 분야에서 예, 경제 및 홈쇼핑 등지에서 홈쇼핑이라면은 굉장히 그게 은근히 알짜배기로 그 누나가 수입이 굉장히 중국어를 괜찮습니다. 잘해요. 중국어가 중국어. 거의 현지인 수준이라 가지고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도 많이 뛰고. 그렇습니까? 야,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 중문학과 석사하시네.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로 저희보다 나이가 어려도 돈을 많이 벌면 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이에요, 형. 완벽한 누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누님은 어떻게 좀 출연 안 돼요?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도 같이 보고 좀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손아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같이 남자랑 손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사람이라도 같이 가야 이게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 누나도 마침 할 것도 없었고 급하게 연락을 한 거죠. 손아운서가 굉장히 잘 나가는 거 봅니다. 역시 근데 그런 분을 가지고 남자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람과 같이 간다. 뭐 역시 이렇게 슈바인슈타이거. 칭할 정도인 게. 돼지듀오. 정말 손아운서 역시 소문대로 소문이 뭐 어떻게 나 있길래 소문과라고 그러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처음 오늘 이제 녹음 전에 옷
복장이 지난주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런가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포멀하게 이렇게 수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고 왔는데 오늘은 거의 뭐 동네 라면 사러 가는 느낌이거든요. 라면이라뇨. 추리닝 입고 왔어요. 그냥 네, 우리가 좀 편하게 하는 말로. 입고 왔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데이트 없나 봐요. 그랬더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를 또 쫑코를 주더라고요. 네, 아, 오늘은 그런가요? 회사를 갑니다. 끝나고 나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회사를 갈 때는 추리닝 입고 가고 그렇죠. 데이트하러 갈 때는 정장 입고 가고. 썸녀와 만날 때는 수트를 입고 가는 예, 그쵸. 우리 손아운서. 수트가 잘 어울리는 손아운서. 길거리에서 손아운서 좀 보시는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뭐 입었다. 알겠습니다. 못 알아보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손아운서 얘기는 이쯤에서 접고요. 예, 그 벌써 10분 지났어요. 그 누님과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아니에요. 여기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한번 그 김정은 아나운서신가요? 예. 그분 한번 출연 가능합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사뭇 다른데요. 사뭇 예전에 우리 뉴스토커 초기에 이 정인영 아나운서나 혹은 그 윤태진 아나운서인가요? 저희 정인영 아나운서, 윤태진 아나운서는 제가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선배들이잖아요. 아니 그 누님은 선배 아닙니까? 그 누나는 그냥 누나죠. 누나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업무를 떠나서 어떤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그 어떤 그 출연이나 이런 것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저희도 이제 또 이제 뭐 남자들만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자 게스트가 그때 저희가 UFC랑 얘기하면서 문수경 기자 한 분 오셨고 그 이후로 없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신기하네요. 네. 어쨌든 그 여자 이제 출연자가 없다 보니까 한번 그 우리 오해영 기자도 이름은 자칫 어떻게 얼핏 보면은 여기자 같지만 상남자라는 거. 어떻게 저도 여자 뭐 아는 지인 동원해서 한번 출연 한번 저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아니 찾아본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뭐 오영 기자. 네. 예, 방송이나 똑바로 하세요. 찾아오지 말고. 자, 일단 그 슈틸리케 감독의 어떤 그 아시안컵을 앞둔 최종 모의고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자, 일단 손아운서는 인터넷 댓글로 평가전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고, 우리 오영 기자는 그걸로 이제 리포트도 하고 기사도 썼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예, 뭐 저는 아직 호주로 건너가지 못해서 일단 TV 중계로 봤는데. TV 중계로 봐도 이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손아운서도 얘기했지만 뭐 전반과 후반이 굉장히 달랐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만 저는 후반에도 약간 좀 답답하더라고요. 전반에는 더 답답했고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도 전반에 나갔던 뭐 이근호라든지 구자철을 후반 시작하면서 바로 빼고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할 정도로 약간 감독 마음에도 아마 안 들었던 경기인 것 같은데 뭐 가장 한마디로 그냥 압축을 하자면 이청용, 기성용의 자리가 정말 크다라는 걸 느꼈고 손흥민 정말 애쓰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경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손흥민만 빛났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오영 기자가 썼는데 첼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그 크로스바를 때렸던 강력한 그 왼발 논스톱 발리슛. 그렇죠. 이건 손흥민의 진가를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이 뭐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만 빛났다라는 거는 이제 뭐 오 기자도 얘기했듯이 쌍용, 기성용, 이청용이 어떤 조력자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자기 공격만 본다. 네, 그런 지적이 있죠. 네, 그런 지적이 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발군의 기량을 에이스인 건 맞습니다. 에이스인 건 맞고 충분히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맞는데 조금만 더 자기 주위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제 전반에만 2-3개의 슈팅을 날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프리킥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슛은 당연히 이제 구자철 선수가 떨궈준 거. 너 쏴 하고 내준 공이죠.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에서 김창수가 띄워준 공. 그렇죠. 띄워준 공을 구자철이 떨궈주고 그거를 바로 논스톱으로 갈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어떤 킬러로서, 슈터로서 어떤 그 충분히 공격수로서 욕심을 내볼 만한 상황인데, 그 두 번째 슛이었나요? 왼쪽 그 페널티 지역 안에서 왼쪽에서 슛을 쏜 거.
이근호가 떨궈주고 사실 그게 예. 이제 각도가 좀 없는 상황이었기 그렇지. 때문에 예. 뒤에서 이제 달려오는 뭐 동료라든지 내줄 수 그렇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오른쪽 편에 2명의 우리 선수가 있었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이제 거리도 뭐 좀 적지는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띄워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좀 어떤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농구를 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농구를 예를 들어보면은 한때 우리가 좀 그 지지난주 방송이었나요? 한때 얘기를 했던 슬램덩크의 예를 예. 한번 들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슬램덩크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주위에서도 그걸 듣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지인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예, 장면이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주인공이죠. 강백호와 또 쌍벽을 이루는 네. 주인공 더블 저 캐스팅 되는 예. 주인공 서태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태웅이 어떻게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밖에 모르고 기량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죠. 기량은 전국 톱을 다투는 그러한 기량인데 패스를 할 줄 몰라요. 네. 무조건 자기 공격 위주입니다. 음. 그런데 정우성이라는 최고의 에이스를 만나서 엄청 밟히죠. 걔 밟힙니다. 한마디로. 걔 밟히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패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만화니까 가능한 건데 그 한 경기에서 패스도 체득을 하고 뭘 다 합니다. 거기서 바로 그 도노 점수의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도노 점수요? 아니, 슬램덩크에서 도노 점수가 나와요. 저는 그것도 읽어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수양을 더 행한다는 건데 저는 거기서 패스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장이죠. 채치 선수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상대가 이 친구는 패스도 있구나. 정우성이. 네. 그러면서 어떤 서태웅 수비에 애를 먹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서태웅이 정우성을 뛰어넘게 되는 네. 이러한 계기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단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도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서태웅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송남수? 사실 손흥민 선수를 대표하는 별명들 중에 하나가 한국의 호날두잖아요. 이제 호날두라고 하면은 뭐 많은 득점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만 그 득점력의 이면에는 좀 좋지 않은 별명도 있죠. 호난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시피 이제 찬스가 왔다 싶으면 일단 지르고 보니까 그런 성향 자체가 이제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지금 임종률 기자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손흥민이 패스까지 겸비를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탈 패키지가 될 수 있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반대로 또다시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지금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패스를 더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저 스페인 라리가 전문가답게 호날두의 예를 들어와서 사실 호날두는 호날두다워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손흥민다워야 무서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굉장히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 네. 손흥정 씨. 네, 그렇죠. 아버지가 본인이 스스로 나는 실패한 축구 예. 선수이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꼭 성공을 시키겠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개인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팀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동료들과 같이 하는 훈련에 익숙하다 보면 그 임종률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나 이런 거에도 눈을 뜰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이렇게 네. 둘이 훈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라라는 주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도 당연히 있었어요. 손흥민이 굉장히 이기적인 플레이어다. 왜 동료들을 활용할지 그러니까 그게 대표팀뿐만 아니고 소속팀에서도 약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손흥민에게는 약간 나만의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뭐 팀의 수비수보다 내가 더 빨리 치고 들어가서 뭐 골대에 내가 슛을 때리고 그냥 내가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그 피니셔의 느낌을 이제 손흥민이 호날두처럼 이제 받아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스타일이 또 그동안 한국에는 잘 없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대표팀에서는 손흥민이 약간 잘 어울리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선수들이 좀 연령층이 어려지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좀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슬램덩크의 정우성과도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왜냐하면 이 정우성이라는 선수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굉장히 그 1대1 고수로 초절정 고수로 키워져 온 어릴 때부터 농구 외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이런 선수로 길러지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약간 캐릭터가 일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이 구레나루가 이 입부분까지 이렇게 구레나루십니다. 구레나루시 이렇게 나오시고 약간 그 머리 약간 곱슬머리하게 하셔가지고 덥수룩 하셔가지고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뭐죠? 제야 고수. 제야의 고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주위에 조력자가 없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느니보다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그쵸. 그랬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진짜 가장 아쉬웠던 게 구자철 선수거든요. 구자철.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는 지난 대회, 그러니까 2011년 카타르 대회에 득점왕이에요. 5골. 그 당시에 구자철 선수가 정말 센세이션한 활약을 해서 독일 분데스리가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구자철이 가장 큰 장기가 뭐였냐면 왕성한 활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구자철이 어떻게든 상대 수비진을 비집고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마무리하고 이런 게 장점이었는데 구자철 선수가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약간 부진한 경기력도 있었습니다만 월드컵 이후 시즌 초반에 다치면서 이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또 다치는 게 좀 최근에 좀 여러 번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구자철 선수가 많이 뛰려고는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게 동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움직임 그리고 뭐 득점 상황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어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자철 선수만의 그런 장점이 없어져 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좀 폼을 찾아줘야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가 지금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이 대표팀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누구 하나가 이렇게 독주를 하다 보면 그 선수가 만약에 뭐 부상이라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대체자를 또 찾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구자철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어떤 그 조력자의 부재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다. 근데 구자철 선수가 사실 이제 그게 손흥민 선수 골이 골로 연결됐으면은 그런 소리가 그냥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구자철이 가장 좋았던 모습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손흥민한테 공을 내주는 장면.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구자철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뭐 이런 쪽에서 런던 올림픽부터 아시안컵까지 2010, 2011년, 2012년까지 엄청난 활약을 또 해줬는데 요즘 그런 기량이 폼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어떤 그 볼을 그러니까 경기를 뭐 오른쪽 사이드에 경기가 우리 공격이나 뭐 이런 그 볼이 치우쳐져 있을 때 이거를 시원하게 왼쪽으로 어떤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줄 만한 그런 선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봤을 때 그런 역할을 기성용 선수가 좀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뻥뻥 그러니까 선이 굵게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가 볼 배율을 좌우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게임 플래너가 없었다. 뭐 이런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계속 얘가 프리킥도 차고 코너킥도 차고 전담키커예요. 프리킥도 차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웠죠.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기성용이라도 있었다면은 기성용이 전담키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용이 볼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손흥민은 슛을 날리든지 헤딩을 하든지 이래서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인데 그 친구가 가서 거기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손은 누가 키워? 골은 누가 넣습니까? 이게 근데 또 슈틸리케 감독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기성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덩치가 우리 선수들 중에는 좀 큰 편이잖아요. 180인가?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체격 조건이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그런 선수가 부벼줘야 상대 수비수들하고 이렇게 몸싸움을 해줘야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아무리 기성용이 킥이 좋지만 기성용이 키커로 나와 있으면 그만큼 해결을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는 뭐 이동국이라든지 김신욱이라든지 뭐 박주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성용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손흥민한테 이 키커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상대 수비수 자책골도 결과적으로는 손흥민의 프리킥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역할 분담도 좀 성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타깃형 스트라이커, 네.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없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정엽 선수의 깜짝 데뷔골 네, 이거는 그렇죠. 좀 굉장히 반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슈틸리케 감독이 김신욱, 이동국, 박주영을 뽑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가겠다라고 뽑은 선수가 이정엽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호주 경기가 A매치 데뷔전인데 약간 주워먹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주워먹기 그런 비하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골을 일단 넣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비하하기보다는 그런 기회를 살렸다라는 데 더 좀 무게를 두고 싶은 게 골을 어떻게 넣든 이탈리아 유명한 우리 주워먹기 달인 있지 않습니까? 인시. 그죠? 실명 거론해도 되나? 네. 인자기. 우리나라 사람도 그죠? 아니죠. 인자기 형님이 평생을 주워먹고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정상급 공격수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죠. 충분히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말씀을 면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02년 우리 월드컵 당시에 최용수 지금 FC 서울 감독님이 골대 앞에서 90도 직각수술 날리셔가지고 골을 못 넣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감독님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맞을 뻔했는데 감독님은 골 잘 넣으셨으니까 그거 하나 놓쳤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못 넣는 경우도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정엽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적 부담이 있었는데도 그걸 침착하게 넣어주면서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자기 스스로 갖고 있던 부담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뷔전에서 데뷔골이니까 사람들이 괜히 군데렐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에 사실 얘기하면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워먹기 잘하는. 예전에 그 스킬라치라는 선수도 네, 득점왕. 어쨌든 그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득점왕을 차지했던 거고, 그리고 파울로 로시인가요? 네, 82년도 예. 그 선수도 어떻게 보면 기량도 뛰어났지만 어떤 그런 그 자기한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요새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토레스 이 선수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토레스도 이제 완벽하게 그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전성기 때는 워낙에 스피드가 빨랐으니까 뒷공간으로 이제 대충 제라드 같은 선수들이 띄워주면은 이제 달려 들어가면서 자신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의 득점을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정엽 선수, 이 선수가 사실 이제 그 기량을 사실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이게 그쵸. 후반에 중간에 투입이 됐으니까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먹는, 덥석 무는 이런 그렇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 후반에 조커로 네. 투입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좀 어쨌든 그 쌍용의 공백과 손흥민의 분전 이렇게 요약되는 이 경기에서 또 어떻게 좀 얘기해 볼 부분이 있습니까, 오 기자? 저는 골키퍼 경쟁을 그렇죠. 좀 네. 빼놓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일단 어제 경기에는 정성용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성용 선수가 주전 경기에서 밀린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정성용 선수가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훈련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에는 안 나온 거고, 일단 슈틸리케 감독이 확실하게 누구에게 우선권을 줬다라고는 보기가 힘든 게 물론 김진현 선수가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 가장 많은 경기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이 이제 김승규 선수인데, 어제 경기만 45분 뛴 두 선수의 경기력만으로는 섣불리 누가 더 잘했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하이라이트 장면 봤습니까, 선수?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수비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골키퍼들의 활약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는 기쁜 장면이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장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 명의 장갑을 낄 사람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명 모두가 그런 선방을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김지현 선수 사우디에 오버헤드 킥을 그건 백미였죠. 감각으로 예. 잡아냈고, 그리고 후반에 투입된 김승규도 상대 이제 막판에 맹공을 또 퍼부었잖아요, 사우디가. 근데 그거를 선방으로
좀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성용은 이제 탈락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체도 훈련을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선뜻 그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골문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위험 부담이 있죠. 5만전이면 모르겠습니다. 5만전은 사실상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5만전을 꼭 이겨야 저희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5만 쇼크도 있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시안컵 첫 경기에 좀 약간 약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맺어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5만전에 승리를 딱 잡고 들어가야 분위기를 잡고 가야 이게 뭐 55년 만에 우승까지 되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데 자칫 거기서 좀 뭐 진다거나 뭐 비긴다거나 이러면 뭔가 약간 이제 수세에 몰리면서 이제 쿠웨이트 경기라든지 호주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5만전을 네. 꼭 이기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오만하게 나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5만전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 4대 0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후반 한 20분쯤에 정성용 선수가 투입돼서 컨디션을 아니면 그 실전 감각을 그 어떻게 점검해 볼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 그쵸, 뭐 경기 아니었습니까?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렇긴 보니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성용이 대표팀에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입니까? 그러니까 골키퍼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특수 포지션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성용이 더 빛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골키퍼 포지션이 좀 특수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감독이 이 선수를 뽑겠다 저 선수를 뽑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골키퍼 코치의 조언을 많이 받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골키퍼 코치가 좀 조언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는 정성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키퍼 코치가 정성용 선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코치죠. 김봉수 코치. 김봉수 코치.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봉수부터 물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성용이 물러나기 위해서는 김봉수 코치부터 물러나야 된다. 몸통부터.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정성용 선수가 남아공 월드컵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보여준 확실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브라질 월드컵처럼 그런 경기력을 보인다면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와야겠죠. 네. 사실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 서드 골키퍼에게까지 기회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잘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주전 골키퍼가 대부분 다 모든 경기를 뛰고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2번 이제 골키퍼가 나가는데 사실상 3번 골키퍼는 약간 훈련 파트너의 그런 느낌이 크죠. 정성용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회가 아직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5만전에서 잘 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기성용과 이청용이 없는 상황에서 사우디에 만만치 않은 상대 사우디에 2대 0으로 이겼다는데 좀 그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술이라든가 무슨 뭐 수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차포 떼고 한 경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승리한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손아웃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전력이죠. 이제 국가대표팀에는 필수 불가결한 선수가 된 것 같은데 기성용 선수가 뒤에서 경기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좀 한계와 가능성을 둘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기성용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 내용 90분 자체가 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진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중동의 강호를 맞아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힘이 남아있다라는 것이니까 뭐 그 정도를 수학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오해영 기자가 14일 날 출국하나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14일 날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 맞춰서. 3차전에 맞춰서 그 경기를 취재하러 간다. 어쨌든 그 경기에서 우리가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8강에 안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축구 평가전 얘기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바로 이제 그 새해 첫날부터 이제 코트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하승진 사태. 네. 제가 이 동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그렇습니까? 반대 어떻습니까, 오 기자?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가 저는 물론 뭐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승진 선수가 좀 잘 참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네.
이거 참은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런 범강 장다리와도 같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하승진 있었는데. 선수가 참았다고 했냐면 하승진 선수,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하승진 선수,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그러니까 그 경기 장면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승진 선수가 그 해당 관중한테 막 달려가려고 했거든요. 관객. 네, 관객한테. 근데 덩치가 굉장히 작은 프로트들이 몸에 붙어가지고 막 말리고 그 정장을 입으시는 우리 경호원들이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말리는데 사실 하승진 선수였으면 갈 수도 있었어요. 2m 21이잖아요. 이 다 뚫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자기가 지킬 건 지켰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뭐 말로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덩치 또 여성 관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가면 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로 저는 끝냈다는 게 하승진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참았구나 라고 이제 느낌을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뭐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우리 손아운서 그 어떻게 상황이 어떤 건지 아나요? 일단 그 삼성과 서울 삼성과 전주 KCC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하승진 선수가 뛰다가 부상을 입죠. 이제 코에 가격을 받고 이제 출혈이 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더 이상 경기를 소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코트를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 삼성의 한 여성 팬분께서 뭐 도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저렇게 누워 있었냐, 나는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뭐 엄살 피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비아냥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승진 선수가 그걸 듣고 퇴장하다가 격분했죠. 예, 격분을 한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아우 되게 그러니까 코가 부러져가지고. 네, 그렇죠. 코에다가 출혈이 좀 심했어요. 거즈를 진짜 손가락만한 거즈를 양쪽에 쌍코에다 이렇게 뚫고 가다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게 다 빠졌어요. 아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발적인 일이었다고도 보는데,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굉장히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기사로나 어떤 뭐 굉장히 들끓었어요. 팬심이 들끓었는데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근데 대체적인 여론이 오죽하면 하승진이 저랬겠느냐. 팬이 좀 너무 심했다. 뭐 이런 그 여론이 되게 우세합니다. 우세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농구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경기들, 야구나 뭐 축구, 뭐 배구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모든 있는데, 스포츠에는 다 있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 자, 이런 경우 좀 본 거 있습니까, 오영 기자? 이거 외에? 저는 뭐 본 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 영상들을 이제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에릭 칸토나가 칸토나 관중석 너머로 이제 쿵푸킥을 날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비슷한 상황이었겠지만 그 축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스터드가 잔뜩 들고 스터드를 그 관중을 향해 날릴 정도면 물론 이제 칸토나 선수가 약간 그 성격이 이 불같은 성격인 거란 걸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럴 정도로 이게 팬과, 그러니까 워낙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장은 좀 다릅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이 피치하고 관중석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뭐 비슷한 사례가 우리 안정환 선수도 2군 경기를 하다가 이제 가족에 대한 욕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못 참고 이제 관중하고 한판 붙었던 그 멘트들이 있죠. 저 팬이 뭐 이른바 그 부인이죠. 그렇죠. 이혜원 씨 맞나요? 씨에게 마누라만 예쁘면 다냐, 뭐 이런 얘기를 한데 격분하여 안정환 선수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 축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라고 일가를 했던. 그러니까 그게 또 1군 경기도 아니고 2군 경기였기 때문에 또 자존심이 또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우리 손아운서가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실 저는 그 경상남도 지방에서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 팬분들하고 좀 가까이 있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직 야구장도 갔었고 마산 야구장. 롯데 팬이 아닌가 보네요. 과거의 롯데 팬이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어디 팬입니까? 지금은 10개 구단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치, 뭐,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아운서가 박애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아, 그렇죠. 저는 모든 구단들에게 평등한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네, 연애에 대해서도 한 무슨 여자만을 말씀이세요? 한 여자만을 사랑하지 결론은 못하고 이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못하고, 이거는 진짜 모함이고 아는 누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그 여성들과 여러 가지 여성이나 물건입니까? 여러 가지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여러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 연문이라뇨. 야. 연문은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어떤 엽기적인 생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잘 일방적인 모함이고요. 어쨌거나 자 어쨌든 예, 네. 그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죠? 롯데 팬. 롯데 팬이었다. 예. 제가 너무 본인의 전곡을 찌르니까 본인 이성을 잃고 어떤 이성을 잃다니요. 했는데 어쨌든 계속 해보세요. 예, 그 마산 야구장에도 제가 사실은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그 롯데자이언츠가 1년에 6경기씩 마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마산 야구장에 들어가서 이제 관중들하고 경기를 볼 때가 많았는데 좀 롯데자이언츠 특유의 응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롯데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이른바 부산 아재, 마산 아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께서 약간의 주류를 이제 드시고 그쵸. 알딸딸한 상황에서 각종 이제 드립들을 쏟아내시죠. 욕드립이죠, 욕드립. 욕드립들이 이제 막 쌍욕 쏟아나오는데. 아닙니까? 쌍욕 이른바. 그렇죠. 그냥 쌍욕을 하는 거죠. 쌍욕을 하는데 사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가벼운 욕설 정도는 그냥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를 더 업시킬 그쵸. 수 있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도 좀 있죠. 가끔씩 이게 사실 들리거든요. 다 들려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이 뒤에서 욕하는 거를 뭐 코트에 있다 그래도 들린대요. 네. 그럼 그게 자기가 경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거 영향을 안 받을 맞아요. 수가 없다고 안 받을 하더라고요.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야구의 유명한 그 호세 사건, 호세 방망이 네, 사건이 네. 있지 않습니까? 라면 국물 예, 대구에서 라면 국물과 무슨 또 이제 그 달걀, 삶은 달걀로 국부를 영양에서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고야. 그거에 격분한 호세가 방망이를 예, 경로와서 그냥 한 마리 야수로 돌변했죠. 관중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뻔했던. 투척 사건을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김홍용 전 감독님도 이렇게 참외 이렇게 참외 맞고 투척 사건이 그죠?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농구 코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친구 이름 생각이 안 나. 월드피스인가요? 메타 월드피스. 메타 론 월드피스. 아테스트. 론 아테스트 이 선수가 또 관중석의 그 팬과 네. 난투극을 벌였던 뭐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 뭐 비단 이번 하승진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라면은 언제나 이게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분의 관계, 팬과 선수의 어떤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사태만 놓고 보자면은 이거를 놓고 팬이나 하승진이나 모두 이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불운하지 않았나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호세라든가 뭐 에릭 칸토나라든가 론 아테스트 뭐 이런 경우 보면은 정말 참기 힘든 욕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욕이 쉴 새 없이 계속돼요. 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하는 분들은 진짜 계속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욕들을 아마 했을 거고 사실 지금 현재 KBL에서도 이런 욕들을 막 한다고 하고 KCC 즉 하승진의 소속팀 KCC 관계자들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팬들이 경기장에서 스트레스 풀러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뭐 욕도 좀 하고 야이 뭐 이러면 뭐 그런 거를 하려고 오는 거지. 진짜 성인 군자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 보러 오는 말도 건 안 하고 아니거든요. 그냥 보러 오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함성도 지르고 그쵸. 가슴에 막혔던 이런 지금 또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이제 프로스포츠 경기를 찾는 건데 너무 뭐 인격 모독이라든가 네. 뭐 인신공격, 뭐 가족 뭐 이런 쪽에 도를 넘은 어떤 그런 욕만 아니라면 저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이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팬이 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어디 뭐 다리라도 부러진 줄 알았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욕이 섞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라면은 그냥 선수들이 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무심장하게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좀 그 평범한 조롱 정도에 속한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하승진이 그게 복귀전이었다는데 네. 문제가 된 거고 이제 오래전 네. 오래 아팠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하승진 선수가 사실 이제 그 부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은 2m 21cm. 야, 이
뭐 어마어마한 그 그렇죠. 체격 아니겠습니까? 몸 관리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이 정말 큰 체구를 지탱해줄 어떤 근육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체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 하은주 역시 네. 무릎 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승진 선수가 사실 이제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농구 월드컵 여기에 대표팀에 원래 발탁이 되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못 나갔는데 어떤 그런 또 어떤 대표팀을 고사하면서 생겼던 어떤 부상 논란 이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지난달 9일이었을 거예요. 서울 SK와 경기 때 그때 오른 종아리가 이제 파열되는 근육이 파열되는 또 부상을 입었어요. 공교롭게도 팀이 하승진이 빠진 상황에서 7연패를 당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KCC가 시즌 전만 해도 어떤 다크호스로 꼽혔거든요. 하승진이라는 선수 거의 우승 보증 수표 아니겠습니까? 챔피언 우승 2번, 준우승 1번 뭐 이런 엄청난 그 활약을 펼쳤던 하승진이었기 때문에 하승진이 있는 KCC라면은 적어도 6강 이상은 충분히 간다. 4강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위권에 처져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인이 빠진 상황에서 7연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연패를 당한 와중에 본인이 복귀를 한 거죠. 해서 이거를 정말 끊어야 되는데 연패를 끊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리오 라이온스였죠. 그 삼성의 삼성 리오 랜디 라이온스가 휘두른 그 뭐 고의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이게 팔꿈치에 코를 푹 하고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는 부러졌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경기장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이제 그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그 팬이 했던 그 무심코 내뱉은 말이 좀 외마디 그 비수가 되어서 하승진의 그 가슴에 꽂히게 된 거죠. 그 아픈 사람한테 너 뭐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다 짜증 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하승진 선수가 그런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거의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우와 하면서 그 안전요원을 밀치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직결선은 지켜서 이제 하승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뭐 코뼈 부러졌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뼈가 부러진 게 네. 아니라 뭐 코가 부러졌는데 뭐 그거를 아마 그 팬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코가 부러졌다라는 네. 사실은 모르겠고 네. 코피 정도 나는데 코피가 났는데 너 코피 나는데 그거 아파가지고 그랬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팬도 본인이 한 그냥 무심결에 한 얘기인데 하승진 선수가 이렇게 욱하고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관계자에 따른 얘기인데 이제 그 팬도 되게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근데 왜냐면은 그 팬에 따르면 이제 그 어떤 그 옆 사람한테 네. 옆 사람한테 아유 좀 왜 저래 쟤 뭐 다리뼈 부러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많이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지인하고 옆 지나가는 사람하고 얘기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승진이 듣게 되어서 네. 자기도 당황했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 그때 이제 뭐 사람이 다쳤으니까 뭐 응원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네.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코트가 되게 조용한 가운데 그런 속삭이듯까지는 하필이면. 아니었고 그렇게 그 되게 무심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하승진의 귀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거의 뭐 그 팬도 지금 거의 뭐 신상털기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녀사냥식으로 뭐 그 어떤 그야말로 쌍욕이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그 팬도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다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팬도 하승진 들으라고 진짜 들으라고 야 너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엄살을 피우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불행하게 불운하게 네. 하필 또 일이 이제 KCC 관계자가 그럽니다. 이제 하필 또 일이 안 되려다 보니 보니까 그렇게 아귀가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 KCC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어쨌든 그 팬도 반성을 많이 했을 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둘 다 좀 불운하게 예. 겹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팬은 과연 정말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갑을 관계에서 정말 그 갑질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기자?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뭐 내 돈을 내고 음. 경기장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선수들이 내가 낸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뛰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일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팬들이 이제 즐겁게 경기를 보러 가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가장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수도 결국은 감정 노동자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냥 뭐 기계가 아닌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무심결에 들려오는 말들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수들은 그 자기들은 이 팬을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내가 팬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똑같이 돈을 내고 이제 즐겁게 경기를 보러 온 사람인데 나의 행동이 선수랑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팬들한테도 약간 피해가 간다거나 그런 상황까지 발전이 된다면 네. 그건 분명 잘못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팬도 마찬가지로 선을 지켜야 서로가 같은 팬끼리도 즐겁게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뭐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내가 뭐 주인이 왕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그냥 정말 왕처럼 행동을 하면 그 다른 사람 배려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서로가 배려를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오 기자 얘기 들어봤고, 우리 손아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똑같은 의견이죠. 똑같은 의견인데 사실 뭐 관중들이 어떠한 안 좋은 언사를 해가지고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관중석에서 각종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른바 블랙 컨슈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한번 걸린 사람들한테는 경기장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거를 좀 강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자. 예, 그렇죠. 그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어느 정도 선부터는 올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고 맞아요. 어떻게 규정으로 만들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영 기자가 얘기를 했던 대로 뭐 사실 필드나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도 이제 자신들이 돈을 받고 뛰는 입장인 만큼 관중들이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줄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거를 감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 암묵적인 선이 있으니까 그거를 넘지 않을 정도로만 서로가 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줄어들더라도 이 문제가 없어지진 않겠죠. 없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로 좀 규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블랙 컨슈머 리스트에 오르는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히 해외 축구나 이런 데 보면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그게 대다수죠. 그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숭이라든가 뭐 바나나를 뭐 던져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간 존엄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흑인 선수라든가 뭐 우리 박지성 선수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지 않나요? 뭐 일단 유색인종 선수는 해외 리그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당한다고 그러니까, 박지성이 아니라 이제 에브라 선수군요. 그러니까 에브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뭐 흑인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다니 알베스도 관중석에서 날라온 바나나를 자기가 주워 먹은 적도 있죠. 그 경기를 제가 중계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좀 안 좋은 행동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다니 알베스가 굉장히 좀 재치 있게 대응을 해 주는 덕분에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지지들도 얻을 수 있었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탈리아 총리였던가요? 이제 트위터에다가 자기도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다니 알베스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각계각층에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팬들이 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낸 돈으로 선수들이 뛰는 거다. 뭐 이렇게 뭐 어떤 주인 의식을 갖고 이렇게 경기를 지켜봐야지만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면은 본인이 먼저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한 다음에 맞습니다.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인간처럼 대접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인간 존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인간 존엄이라는 건 또 가족의 문제와도 결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뭐, 건드리면 안 돼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자, 우리 오영 기자 저 애기 잘 자라고 있죠? 아, 예, 요새 꼴통짓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저러면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자질 갖고 그렇게 아랫집에서 올라왔어요. 제발 시끄럽다고. 제발 좀 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존엄을 갉아먹는 저런 말.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기들, 부인들, 와이프들 이렇게 그런 가족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저 손아운서 여자친구 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친구. 알겠습니다. 한 10분 되나요? 10분이라뇨. 알겠습니다. 이게 어장 관리를 위해서는 누구에게 확실한 먹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어장 관리라뇨. 그냥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손이 먼저 가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손이 먼저 가게 뭐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번호를 이렇게 10명을 뒤지다가도 이 사람이 더 먼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소나운서는 가정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춘이잖아요. 청춘이고 그리고 청춘입니다. 불특정 대다수의 그 묘령의 어떤 미모의 여인들을 아니 불특정 대다수라 그러면 제가 진짜 몇십 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있는 거 같잖아. 여기까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자에게 앞서서 하나의 팬이잖아요. 네. 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도 가서 막 욕할 때 많습니다. 많죠. 네, 가서 사실 이제 제가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인가요?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 3, 4회전을 보는데 이승엽 선수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을 그냥 그 기자들께서 엄청 해댔죠. 근데 마지막에 또 홈런 한 방을 그냥 때려주는 그러면서 굉장히 뉘우쳤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인지 상정 아닙니까? 이게 가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선수에게만 딱 해서 한정을 해달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레이저를 쏘거나 무슨 뭐 그 경기를 방해하는 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시카고 컵스인가요? 시카고 컵스가 포스트 시즌인가요? 어디서 무슨 그 파울 플라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공을 관중이 받아서 스티브 바트만의 저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면 경기를 이기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또 받아서 경기를 망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선을 팬들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프로야구판에 가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수비를 하고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상대가 찬스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 팀들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상대 팀 선수들에 대한 뭐 욕이라든지 뭐 조롱의 의미가 담긴 그런 응원구호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전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상대가 공격을 할 때는 우리 쪽이 앰프를 틀지 않고 좀 응원을 자제하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문화가 정착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시일이 지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해외처럼 그렇게 악질적인 팬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 배구 제가 배구도 하다 보면 배구장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이제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사진 찍으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플래시는 꺼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야구 선수들이 가끔 이렇게 외야 플라이 잡을 때 보면 이 라이트가 너무 세서 그 빛에 가려서 공을 못 잡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구도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정말 치열한 라이벌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이게 라이트를 이렇게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그 빛이 이 눈에 들어오면 이게 눈이 까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금지하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진짜 한 1분 이상을 라이트를 계속 이렇게 켜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방송이 몇 번 나왔어요. 오죽하면 장내 아나운서가 어떤 옷 입고 계신 어느 관중분 어디석에 앉아 계신 분 제발 끄세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앉아서 켜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안전요원이 와서 그냥 뺏어서 끄어서 끌고 다시 갔나요? 아니요. 그걸 뺏어서 끄고 다시 돌려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정도면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분이 아니 그거는 얘가 좀 그 다른 거 아닌가요? 귀여운 얘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치열한 뭐 경기에서는 그런 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외국같이 이게 뭐 레이저를 막 눈에다 일부러 그 녹색 레이저를 막 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좀 외국에 비해서 좀 덜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프로농구에서 이 촉발된 그 팬과 선수 사이의 어떤 그런 문화들 뭐 이제 그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 그 팬을 뭐 출입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팬은 이제 무심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KCC조차도 뭐 그런 징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뭐 해프닝? 뭐 해프닝 정도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하승진도 사실 이제 그 이런 조롱 야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당한 선수가 바로 서장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서장훈 선수가 있는데 서장훈 선수도 뭐 2009년인가요? 그때 뭐 플레이오프 때 이런 여자 비슷한 팬들. 얘가, 이런 예가 있었는데 서장훈 선수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서장훈 선수가 물론 그 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팬도 좀 이렇게 그 자각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 어떻게 선수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잘 넘겨야 된다. 물론 하승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 진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선수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지만, 서장훈 선수도 이제, 하승진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만 30살이 이제 돼요. 그러니까 85년생이니까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하게 네. 그런 것들을,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나 성숙하게 그런 것들을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로 선수들 보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연봉을 또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수억 원, 뭐 야구 같은 경우는 뭐 15억 원까지 받고 뭐 이렇게 받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정도의 돈을 받는다는 거는 물론 기량 면에서도 뛰어난 어떤 그런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만큼 자기네가 이 정도 돈을 받고 있으니까 뭐 감정 노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감정 노동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마트에 캐셔라든가 뭐 현금 계산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뭐 박봉을 받고 그 정도의 감정 노동을 참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지만 프로 선수들은 진짜 억대의 연봉이 기본이고 물론 안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대부분 몇 억씩 연봉을 받는 맞아요.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속이 상하겠지만 조금 더 참고 팬이 있어야 선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팬들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교통사고가 나면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인 예가 뭐 이번 사태의 경우는 뭐 9대 1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관중 9. 관중 9, 하승진 1.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됐건 간에 그 팬이 하승진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뭐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없지만 어쨌든 그 관중도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만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오 기자? 오 기자는 돈 주고 경기장에 간 적 있습니까? 저요. 저도 가서 욕하고 했죠. 일하기 전에 팬으로 있을 때는 누구 욕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요. 저 지금 기억에 나는 건 예전에 저도 연애할 때 네. 지금 이제 아내지만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축구 A매치 네덜란드전을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러 갔습니다. 그때면은 언젠가요? 2002년 월드컵 전에 아닌가요? 아니 2007년 네덜란드가 왔었나? 6년? 2006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좀 못해요. 네. 욕을 신나게 했죠. 네덜란드 선수한테? 아니 우리 선수. 우리 선수를 신나게 욕했죠. 옆에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보다 더 뒤에서 흥분했던 분이 계셨나 봐요. 네. 그 맥주 컵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제가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여자친구 옆에 딱 같이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맥주 잔이 날라오면서 이제 옷에 탁 젖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 제대로 못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뒤에서 오 기자가 워낙 목청이 좋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분도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그 컵이 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던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잠깐 뭐 떨어뜨린 거 아니야 각도상.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에 이제 맥주가 좀 이게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게 이렇게 저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까. 아 이걸 먹고 좀 조용히 해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안 했어. 아니죠. 그랬으면 제 등을 두들기고 야 이거나 먹어. 먹고 조용히 해라고 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손아운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제가 뭐 선수들한테 욕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고 그냥 저는 그 술 취한 아저씨들의 그런 걸쭉한 입담을 듣고 즐기는 정도였죠. 그분들이 워낙에 입담이 세셔가지고 재밌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은 이제 너무 심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가벼운 욕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뭔가 이른바 욕쟁이 할머니들 욕하는 거 들으면은 좀 신나잖아요. 괜히 신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있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그러면은 지금 프로 경기 종목들 이제 갈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가서 어떤 그 욕을 뭔가 살살 미끼를 놓는 것 같은데 욕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분들과 저는 이 미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라뇨. 네. 자, 뉴스토커 제 40회 그리고 2015년 첫 방송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어쨌든 우리가 슈틸리케 평가전 그리고 하승진 사태를 본 프로 관중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감대에 올해는 더욱더 맞출 수 있는 방송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